저희가 문화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화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하고 있는 키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전문가들, 문화 기획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아직 듣지 못한 것 같아요. 두 분의 한번 그 현장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변 대표님이 먼저 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저 이제 문화도시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의 이제 종사자 입장에서 좀 바라본다면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 추진하고 있는 법정 문화도시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전 좀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과연 이 문화도시라는 것을 이게 이제 문화도시가 선정되고 뭐 선정이 안 되고 하려면은 그 평가 기준이나 심사 기준 매뉴얼들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 문화도시라는 것을 이런 매뉴얼로 규정할 수 있는가? 저는 좀 많은 의문점이 들었어요. 제가 꾸준히 이 문화도시 사업에 오랫동안 이제 기사도 찾아보고 정책 자료들도 살펴보면서 항상 갖고 있던 의문점이 첫 번째 의문점이 그거였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그 정말 이 문화도시로서 잘 나아가는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들이 꾸준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이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몰라요.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들만 아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이런 어떤 사업들에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꾸준히 설득력 있게 계속 다가갈 것이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게 왜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 도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중앙정부의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주제 발표를 통해서 문화예술 자체를 정책 도구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혹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향유를 하는 것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고 향유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화예술 기획자로서 제공하고 있는 그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지적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의 이야기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그리고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예전에는 이제 문화예술 문화부 예산이 1%밖에 안 된다, 1%도 안 된다라는 그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이제는 2%대 정도로 올라왔죠. 그래도 많은 성장을 한 게 2%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정책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이 문화예술 정책이 향유자 관점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냐면은 이 문화예술 정책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문화예술 전문가들, 현장에서 이 활동을 하는 기획자나 행정가 그리고 예술가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특히 예산을 예로 들면은 대부분 이 일을 하는 주체들에 대한 그 인건비나 예산들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 운영비, 그리고 뭐 재료비, 이런 것들은 편성이 다 돼도 실제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거나 아니면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든 그렇지 않든, 그러니까 문화예술 이 정책에 가장 크게 개선돼야 될 지점들은 문화예술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존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정책 사업 안에서 계속 해결을 해나가야 될 그런
그 우선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장에서 어려움 아주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 감독님은 문화기획자로서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문화계획을 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일부러 온 케이스예요. 어릴 때도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유일한 문화예술이라고 한다면 군악대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계였던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 일을 하는 건 좀 할 때마다 심장이 뛰어요. 이 일 아닌 다른 일에 심장이 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변화를 많이 받고 저도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친구들이 변화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단 말이죠. 네, 제가 이제 문화기획가로 살아가면서 특히 문화도시도 지금 하고 있지만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문화도시 기획하는 많은 사람들을 아주 100% 다 만나본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일을 걸어가는 게 길이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문화도시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문화도시에 지금 현재 들여와 있는 문화 전문가들은 수많은 공부와 수많은 연구와 고민 끝에 이 과정을 하루씩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최근에 상호지지 워크숍이라는 거를 진행한 걸 봤어요. 이제 문화도시, 법정 문화도시들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모여서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함께 나아갈 수 있고 서로 지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준비도시라서 함께 하진 못했지만 또 다른 자리들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 있다 보니 자칫 이게 우리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실은 그런 것들을 항상 경계하고 또 균형 감각을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시민 그러지만 우리가 진짜 시민이 적당한 대상으로서 함께 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하게 됩니다. 저는 문화계획가의 입장에 서 있는 일이 100% 항상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그걸 생각하는 일들이 저에게는 많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저와 같은 고민들을 문화계획가, 특히 문화도시를 하는 문화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의 방식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이런 어려움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하네요. 문화기획자로서 삶의 보람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기획자로서 좀 직설적으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질문일까요?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현장에서? 아직 심의 과정 중이라서 기획자로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 기획자로서 하고 있는 일에는 평가를 제대로 받느냐라는 질문에 아직까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15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제가 과연 그런 역할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건비를 제대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제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든가 이게 얼마나 있었을까 손에 꼽아보자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 일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에게 열정공사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열정페이를 스스로에게 줬던 그런 일을 저도 해왔는데 문화 전문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 전문가들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저희가 무슨 다른 방법이 아니라 좀 더 문화계획가기 때문에 참신한 방법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게 문화계획가들도 또 연대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고 문화기획가들이 존중받는 환경이 되었을 때 더 많은 문화 프로젝트들이 더 의미 있게 나올 수 있다 생각 들고 실제로 그게 경제, 사회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함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죠. 예,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사업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시작을 하면서 각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서 문화도시라고 말하면 마치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꼭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하는 것은 많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도시를
올바르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 거버넌스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8길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문화 활동을 하고 그리고 문화도시를 가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현실적으로 공공사이드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행정은 지원만을 하고 그리고 간섭은 하지 않고 뒤에 따라가는 스탠스를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곤 합니다. 현장에서 느낄 때 어떻습니까? 우리 8길의 원칙이 어느 정도나 지켜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분한테 한번 현장의 느낌을 한번 묻고 싶은데 우리 변 대표님 먼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아서 좀 짧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16년간 일을 하면서 그 흐름 안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는 사실 존중해 줄게, 일을 하는 주체들에게 많은 권한을 줄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아이디어를 다각적으로 실현해봐 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지만 많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행정에서 그 짜놓은 가이드대로 일이나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느끼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행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자체적으로 정화하거나 변화되는 모습들이 충분히 보이고 있고 그래서 가끔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와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도 일을 한단 말이야? 공공기관이 이런 권한까지 준단 말이야? 라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오히려 이제 열려있는 행정을 하는 그런 지자체와 기관들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은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지 못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이런 8길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정 현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 감독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잔뜩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이야기 말풍선이 막 떴나 봅니다. 행정을 우리가 늘 행정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행정도 사실은 주민이에요. 아침에 아이를 깨워서 학교를 보내고 출근을 합니다. 그곳이 평창군청이든 시청이든 서울시청이든 어디든 되겠죠. 그들도 주민인데 우리가 늘 행정은 행정이야 라고 딱 못을 박아두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방법을 찾아서 우리 연결을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문화계과 입장에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그림이 안 나올 때는 굉장한 답답증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걸 기다리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림이 세련되게 안 나올 때는 마음이 애가 타죠. 속도 탑니다. 근데 문화도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문화도시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문화도시를 하는 과정은 서툴고 투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 방법을 찾아주는 동안 문화 전문가가 낸 아이디어들을 잘 다듬을 수 있게 계속해서 리드해주고 가이드가 아니라 리드를 해주고 동기부여를 주고 응원을 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문화 전문가 역할로서 함께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각자의 역할이 행정, 주민, 문화 전문가 이렇게 딱 구분은 되어 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행정의 역할을 하면서 또 우리 모두가 전문가이면서 시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서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 그런 테이블들이 좀 많아진다면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도 단순히 어떤 시스템과 제도에 의해서 딱딱 맞춰서 하듯이 정말 물을 깎아서 깍두기를 만들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한 사고와 대응 방법들을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꽤 긴 시간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오늘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문화도시,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문화도시 지정이 아닌 일반적인 문화도시를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것 하나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될
이거에 우선적으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제일 아쉬운 면이 있다고나 할까? 결국 오늘 대화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보완적인 측면에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인가요? 저 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공모사업이 이제 문화도시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공모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뭐 작고 크건 이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봤을 경우에 보통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지방에서 하거나 아니면 기관들이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장 문화객과로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 중앙에서는 전체적인 방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으로 내려가거나 기관으로 들어가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그런 방침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게 이 사업을 발주한 곳에서 이런 역할들을 좀 해주십사라는 그런 말씀들을 건의사항들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수반되어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과정들 그 소진되는 그 시간만도 좀 줄여들 수 있다면 훨씬 더 창의적인 활동과 결과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든 어디서 내려오든 간에 외면할 것이 아니라 물론 외면은 안 하시죠. 그렇지만 좀 더 노력해서 실제로 수행하는 그런 여러 당사자들이 이해를 하고 서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고 계속해서 인식을 바꿔나가는 교육이나 작업들을 하시는데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떠실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변 대표님도. 저는 사실 도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소견을 그냥 말씀드려 본다면 저는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뭐 블럭으로 이렇게 쌓듯이 레고를 쌓듯이 그렇게 완성한 그림을 바로바로 그려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어떤 조직, 사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시 계획의 관점에서 혹은 어떤 문화 도시를 추진하는 어떤 정책의 관점에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은 성과나 성공만을 위해서 가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서툴게 도전하고 또 그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꾸준히 허용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어린아이도 걷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 도시 역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감독님이나 저같이 문화예술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역시 꾸준히 힘을 잃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 문화도시를 위해서 혹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걸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공감합니다. 두 분 오늘 진지하게 끝까지 토론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들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일과 삶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조화롭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화를 통한 도시를 어떻게 바꿔가느냐라고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화를 통해서 느껴보는 것이지만 아직 저희들이 가야 될 길도 꽤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도시는 언제까지나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했었던, 같이 깊이 공감했었던 사안이 있습니다. 문화가 도시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우리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분명 문화도시는 우리가 지향하는 넥스트 시티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